네, 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호입니다. 이렇게 코인 사면 100% 실패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법.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 일단 세 가지 유형인데요. 이런 실패하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선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이 코인을 살 때 근거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로 생각하는 이유? 논리적, 사고, 회로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주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떨어져서 샀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 엄청 많이 올랐었다. 그래서 예전만큼 또 다음 불장에서 보여주겠지 하고 사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샀다. 그래서 시총 작은 거를 굉장히 선호하죠, 보통.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세 번째로는 어떤 테마가 뜬다길래 플러스, 그리고 관련 테마 코인이라길래 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많이 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샀다. 자, 많이 떨어진 코인, 끼가 있는 종목 코인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전에 그랬던 거 앞으로도 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게 좋은 코인이 아니고요. 왜냐? 이 고점이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일단 코인이 기본적으로 출시 초기에는 물량 락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코인이 출시했다고 칩시다. 2017년 3월에 출시했다고 칩시다. 출시하고 얘네가 토큰 언락이라고 하죠. 베스팅 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 코인을 이제 시장에 이렇게 풀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락업이 돼 있다가 그게 2018년 1월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량이라는 게 결국은 공급량이거든요. 코인이 이제 이때까지는 이 12월까지는 2017년 12월까지는 아주 적은 양이 한 20%, 30% 정도 코인만 이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아주 가파르게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더해서 2017년 12월에 엄청난 불장을 맞은 거죠. 불장 타이밍.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게 토큰 언락이 이제 18년 이후로 쭉 시작이 되고 가파르게 그 전에 딱 불장을 맞은 이런 코인들 있죠. 이런 거는 잘 오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저 A코인이 과연 똑같이 2017년처럼 오를까요? 했을 때는 아니요, 아니다, 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이때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일단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한 400원 하던 게 지금 이때 되면은 800원이면은 아니지. 이게 800원이 아니라 이 시가총액이 이제 2배가 되니까 원래대로라면은 800원이 돼야 되는데 4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시총은 이때 예를 들자면은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5천억이었다고 칩시다. 이때 시총은 1조입니다. 시총은 2배가 됐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게가 말 그대로 2배가 무거워진 거예요. 네. 물론 여기서 또 시총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 이유랑 좀 안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 공급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예전에 그렇게 가볍게 확 가던 데랑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고요. 시가총액 얘기는 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코인들은 또 하나 더 많이 떨어진 코인. 이거는 평소에 지지층이 없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많이 떨어졌을수록 이 불장에 이제 불나방으로 접근해서 오르는 그런 코인이고 그런 사람들 마켓 메이커나 이런 사람들 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서 올랐던 거지 꾸준히 이제 이거를 홀딩하는 세력이 아니라 홀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콘크리트층이 없으면은 다음 물장이 왔을 때 시작 지점 자체가 또 낮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예전에 많이 찍었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7년에 어땠고, 21년에 어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때 사건일 뿐이지 그 자체로 2025년, 뭐 2026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올 불장이 또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차트가 물론 퀀트 투자나 이런 게 결국은 통계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그 코인이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간 코인들이 훨씬 더 많죠. 2021년도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작아서 샀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산다. 이거는 시총이 물론 작으면 가벼워서 오를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더 오를 여지가 더 있긴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시총이란 게 그냥 한 10조 안쪽이면은 그냥 한 5천억짜리 아니 진짜 1,000억짜리라고 비교해도 돼요. 1,000억짜리랑 10조하고 비교했을 때 10조짜리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10조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솔라나가 10조 넘었죠. 솔라나 뭐 이런 애들하고 지금 1,000억에 있는 1,000억짜리 코인은 많죠. 온갖 막 여러 수많은 자발트가 있는데 이거 솔라나보다 더 못 오를 코인도 수두룩 빽빽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실제로 2021년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시총이 2위인데 5,200%쯤 올랐죠. 5,000%씩 못 오른 코인 정말 많거든요. 시가총액이 작아도 그만큼 수요가 없으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 시총을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긴 한데 그런데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 20조, 10조 아래로는 그냥 다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뭐 1조, 5조, 6조 이런 애들은 그냥 1,000억짜리, 2,000억짜리 하고 비교했을 때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을 너무 고려사항에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10조 이상 아예 더 올라가 버리면은 진짜 지금 이더리움이 뭐 이제 100조 이상 넘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이더리움도 이번에 많이 오를 확률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한 1000%는 오르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1000%못 오를 코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을 투자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잡주를 막 사모으는 거는 이제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오르는 코인에 돈이 많이 더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총이 작을수록 그리고 매도 리스크가 너무 크죠. 시총 작은 코인들은 엄청나게 썼다가 한 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고 세 번째로 어떤 테마가 뜬다길래 관련 테마 코인이라길래 샀다 이런 것도 많죠. 뭐 게임 유망하다던데 아니면은 뭐 RWA죠. 자산 토크나 유망하다던데.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막 그 국내 주식처럼 이렇게 테마 엮어서 와장창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테마가 뜬다고 하고 그러고 어떤 코인이 그 테마라길래 샀다 뭐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분석인 거죠. 이 게임이 유망하다고 해서 게임 코인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토큰화가 유망하다고 해서 이게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결국은 대장주로 가는 경향이 많다. 몰린다. 돈이 몰리고 지금 보면은 이 자발트도 결국은 대장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산 토큰화도 저번에 제가 디파이 한 2위 정도 되는 앱들은 좀 보시라고 했죠. 메이커다오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 것처럼 체인링크나 메이커다오 이런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레이어 1, 2 코인들 이런 애들은 다 간접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오를 수 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산 토큰화 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된 코인이 별로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보면은 막 오를 것 같은 테마에 맞춰서 코인 이름 바꾸고 기능 자체를 막 바꿉니다. 기가 막히죠. 원래 막 SNS 코인 이런 거였거든요. 하이파이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얘네가 자산 토큰화로 바꾸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펌핑 많이 했으니까 장땡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근데 그걸 스캠인지 알고 투자했다고 칩시다. 치면 팔 수 있다. 잘 팔아서 돈 벌면 된다. 그렇죠. 근데 하이파이는 잘 된 거예요. 잘 돼서 많이 올랐는데 근데 하이파이 말고 뭐 다른 수많은 스캠들이 있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산 토큰화로가 하는 수많은 알트들이 있고 안 오른 알트가 99%야 사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해서 하이파이처럼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로 투자를 할 거면은 결국 거기 대장 쪽으로 가야 된다. 뭐 NFT가 오른다. 뭐 메타버스가 핫하다. 그랬을 때는 메타버스 대장주 뭡니까? 뭐 그런 거죠. 에이프나 샌드박스, 뭐그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해야지 다른 거 아래로 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코인이 벌써 이제 10년 다 돼가죠. 비트가 2013년, 11년 이때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은 10년 됐고 가발트들 저 디파이 나온 게 2020년이니까 이제 4년이 된 겁니다. 근데 코인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3배는 더 빠르잖아요. 4년 됐으면 한 10년 넘은 거죠.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NFT가 뭔가 다른 이상한 신생 NFT가 막 그걸 해가지고 떠가지고 BAYC나 이런 것들, 크립토 펑크 이런 거를 막 뛰어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고 여기 게임도 그렇고 다른 거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러니까 테마가 핫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테마 코인 사면은 그 코인 펌핑할 때 못 팔면은 그냥 물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코인이 펌핑을 하면 다행인데 펌핑을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저 뒤로 밀리는 수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뒤로 불장 정말 마지막에 가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은 대략 난감하죠. 근데 그때 올리는데 그냥 한 두세 배 오르고 끝나.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테마 보고 사는 건 미친 짓이다. 도박이다. 그러니까 그냥 테마 보고 막 사면 안 되고요. 이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뭘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기술력 중요하고요. 사용자 채택 중요하고 로드맵 이런 거 중요하고 토큰, 유틸리티, 앤드 저런 것까지 토크노믹스까지 토크노믹스 아시죠? 1년 연이을 인플레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그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차트만 보고 아니면 시총만 보고 아니면 테마만 보고 이렇게 해서 고르면은 코인은 투자는 실패하기 쉽다. 그래서 좋은 코인을 고르는 딱 하나의 그 방법으로 딱 하는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근거는 없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했을 때 그래도 이게 괜찮겠다. 그런 코인을 사야 합니다.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볼 게 많은데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은 그거는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 코인 고를 때 어디에 가중치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이유로 골라서 그 코인에 인생을 거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잔소리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코인 사면 100% 실패한다. 이렇게가 그럼 결국 뭡니까? 이 한 가지 단편적인 이유로 그냥 고른다. 그러고 그 코인에 비중 막 크게 들어가고 이러면은 돈 못 버는 거죠. 도박한다 생각하고 그냥 로또 한다 생각하고 투자한다 이러지 마시고 로또도 해도 가능성 있는 거에 로또를 사야죠. 이거는 로또가 아니잖아요. 정보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0월 3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